네, 다이나믹 파트 3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1파트에서는 뭐 기본기를 배웠고, 파트 2에서는 플러리쉬를 배웠고, 파트 3에서는 이제 뭘 배우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간단합니다. 파트 3에서는 이제 플러리쉬는 이제 안 배우고, 이제 좀 마술적인 요소가 좀 들어갔는데, 마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술적 요소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보고 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응용을 하면은, 마술에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들만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카드를 날리는 샷이라던가 아니면 뭐 에이스 프로덕션, 에이스 4개 빵빵빵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인데 대충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아까 말한 샷입니다. 샷. 카드 샷. 샷이 뭐죠? 샷, 빵. 이거 총싸움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서. 헤드샷. 머리를, 하여튼 죄송합니다. 카드샷을 카드샷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윗장이 날아가는 샷인데, 아마 이 샷은 굉장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처음 보시는 샷일 겁니다. 뭐 마술을 몇 년을 했든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네요. 하여튼 이 샷은 좀 제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샷은 핑거팁 샷이고요. 맨 윗장을 날리는 겁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게 날아갔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날리는 겁니다. 맨 윗장을 밀어서 손가락으로 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디테일로 말하겠습니다. 자, 꼭 저렇게 멀리 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에서 손으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쪽에서도 뭐라 그러냐, 다양하게, 그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핑거팁 샷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오른손이 필요가 없고 오로지 왼손으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쵸? 자, 일단은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봤어요. 엄지하고 검지가 이렇게. 메카닉 그립 잡고요. 메카닉 그립 다 배우셨죠? 기초 강의 1강에서 우리 홈페이지 가면 바로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보면은 검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굽혀져 있잖아요. 이 검지를 피면서 카드가 나가는 거예요. 검지를 팍 피면서 카드가 날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카드가 한 이 정도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쏘야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써서 카드를 이 포지션으로 옮기세요. 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엄지가 대각으로 올라가요. 대각으로 올라가면서 검지가 동그라미 만들면서 이 카드를 끼는 거예요. 꼈죠? 좀 힘들어 보이죠? 막 손가락이 빨갛고, 내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밀고 이 상태에서 하고 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저쪽으로 날라가요. 저쪽으로. 보통 저쪽으로 날아가는, 살짝 대각 위쪽으로 날아가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쏘면은 이쪽에 손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쵸? 그래서 또 손목을 이런 식으로 날리면서 하면은 더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빠르게도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제가 최종적으로 뽑아야 할 카드는 이겁니다. 3 스페이드. 보시면은, 자, 이게 여러분이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더컷, 언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살짝 체인지는 아닌데, 살짝 트릭처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마지막에 팔 다이를 보시고 여기서 그냥 좀 위로 올라오면서 마치 카드가 바뀌는 듯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안 어렵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이에요. 스윙 컷하고 그 다음에 엔더하고, 물론 언토는 안 배웠습니다만 다이나믹에서는 언토 컷을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겁니다. 스윙 컷, 엔더, 그 다음에 언터. 얘 봐라. 스윙 컷, 엔더, 언터 컷. 이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나믹만 보신 분들은 이제 언터 컷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드 대신에 아크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차피 두 패킷이니까 이 두 개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카드를 생각하시고요. 자, 스윙 컷을 합니다. 스윙 컷. 자, 왼손이 잡죠. 잡는데, 잡고, 자, 이 카드, 이 아래 카드가 아래로 옵니다. 원래 스윙 컷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떼고 아래로 와서, 자, 엔더 배우셨죠? 엔더로 합니다. 엔더로 마십니다. 엔더, 자, 스윙 컷하고 엔더로 왔는데, 엔더로 닿지 말고요. 스윙 컷하고, 엔더로 오시다가, 닿기 전에 탁 막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그럼 이런 찰리어 컷을 할 수 있는 찰리어 그립이 되죠. 이 상태로 옵니다. 그쵸? 자, 이제 언터 컷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언터 컷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에 엄지하고 요 중지 이쪽 모서리, 엄지는 이쪽 모서리, 중지는 이쪽 모서리.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거의 모든 기술을 다 할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이쪽 모서리를 누릅니다. 눌러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돼요. 카드가 회전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왼손은 가만히 있고요. 오른손, 손가락은 가만히 있어요. 손목 보세요. 손목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이 꺾여서 카드가 이 위에 있었는데, 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로 들어가고, 이 상태죠. 아래로 들어가면 엄지 뿌리까지 내려가서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아래, 자, 아래 패킷 보세요. 왼손입니다. 왼손에 검지하고 중지가 카드를 이렇게 잡고, 쭉 당겨서 밖으로 나오고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스윙컷 할 때 보통 적게 뛰잖아요. 이번에는 좀 많이 뛰세요. 이만큼. 많이 떼시고 아래로 와서 엔더 맞고요. 그 다음에 언터컷 해야죠. 엄지와 중지가 이쪽 모서리 잡고 회전축을 만들고 엄지가 180도 돌리고 이 상태 손이 안으로 들어가고 쭉 밀고 왼손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와서 와줍니다. 보통 여기서 닫아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해서 보통 닫는데 닫으면 안 되겠죠. 그쵸? 카드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자, 관계 고른 거래. 제가 마지막으로 뽑을 카드는 A 하트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엔더, 그쵸? 스윙컷 엔더하고 언터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O 클럽이 요 맨 위에 있는 A 하트로 바뀌는 듯한 연출을 보여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손의 검지가 빠지고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 손가락이 아래에 있고 엄지가 위. 내 손가락이 아래에 있고 엄지가 위. 꼭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편해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다 할 걸 다 해요. 오른손이 엄지가 카드를 미는 것보다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맨 위에 있는 카드만 이렇게 꺼낼 거예요. 꺼내고 엄지가 잡고 이걸 뒤집을 겁니다. 자, 보시면 하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빨리 해보자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스윙 컷, 그리고 오른손 나오면서 엔더로 닿기 전에 오른손으로 막아주고요. 찰려 컷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 회전축 잡고요. 오른손이. 그 다음에 언터 하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카드를 잘 잡고요. 맨 위에 있는 카드만 빼면서 닫아주는 겁니다. 피날레 에이스 프로덕션입니다.
네, 피날레 에이스 프로덕션 해법입니다. 일단은 피날레 컷을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배우신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피날레 컷을 꼭 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버전도 준비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스 4장이 필요합니다. 자, 에이스 4장을 색깔별로 놔주세요. 색깔별로 빨간색은 빨간색, 검정색은 검정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맨 위에 카드 맨 위에 같은 색깔 두 개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마주보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빨간색 에이스 똑같은 색깔도 이건 중간에 넣을 건데 중간에 한 카드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 좀 가볍게 이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브레이크 걸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위에 올려놓으면은 준비 끝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피날레 컷을 하는 것처럼 할 텐데 일단 G컷을 해야겠죠? G컷을 해야 되는데 엄지하고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가 이 위 카드 에이스 패킷이라고 할게요. 에이스 패킷을 들어 올려요. 일단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G컷을 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알죠? 이건 이런 식으로 일단 브레이크를 떼고 그 다음에 G컷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날레 컷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G컷을 찰리어 컷 왼손을 이 상태에서 찰리어 컷을 할 수 있도록 자리해 주시고 오른손은 엔더를 할 건데 클립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세요. 찰리어 그 다음에 오른손 엔더를 해서 뒤집은 상태 에이스가 앞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닫아서 이렇게 클립을 시킬 겁니다. 자, 클립을 한 이후에는 이제 카드를 스핀을 할 건데 그 피날레 스핀은 다이나믹 파트 1, 파트 2에서 제가 이미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스핀을 했다고 칩시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이 상태 클립된 상태에서 스핀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세요. 엄지손가락하고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카드가 지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이스들을 이제 하나씩 뽑을 텐데 중간에 있는 이 카드부터 뽑을 거예요. 오른손이 이 상태에서 자, 이 왼손의 엄지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오른손에 엄지가 와서 카드를 한 장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로 카드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이렇게 잡고 계세요. 잡고 그 다음에 그 즉시 바로 자 오른손에 중지 있죠. 중지가 위 카드 맨 에이스잖아요. 맨 위 카드 이 에이스를 중지가 올라오고 이렇게 그대로 벗겨낼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검지 오른손에 검지가 카드를 잡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와줄 겁니다. 그냥 최대한 그냥 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원래 이 상태였잖아요. 검지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검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중지와 엄지가 있죠? 잡고 있죠? 이 상태에서 검지가 다시 와줍니다. 검지가 다시 카드를 잡고요. 그리고 검지와 엄지로만 잡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럼 3개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자 왼손에 엄지가 지금 요 아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냥 엄지가 한 카드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카드 맨 위에 올라오면 이 상태에서 그냥 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딴 이렇게 에이스 4장이 프로덕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날레 컷을 이용한 방법이었고 이제 쉬운 방법 똑같아요. 그냥 세팅법 똑같고요. 이제 피날레 컷을 못하셔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똑같이 아까처럼 세팅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냥 그대로 다시 브레이크로 잡아줍니다. 자,
피날레 컷은 막 이렇게 돌렸잖아요. G컷 막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하려면은 그냥 이걸 잡고요. 에이스 팩을 그냥 잡고 그 다음에 그냥 뒤집으세요. 뒤집고 그 다음에 살짝 넘어뜨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넘어뜨리면서 아까 그 포지션 맞죠? 이 상태에서 그냥 아까 한 걸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에이스를 하나씩 꺼내시면 돼요. 똑같이 엄지가 꺼내고 여기 위에서 한 장 벗겨내고 이거 벌리면서 에이스 중간에서 꺼내서 옵니다. 근데 두 장이 나왔네요. 한 장은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자, 피날레 에이스 프로덕션이었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이번에 배우실 기술은 진짜 쉽습니다. 진짜 뭐 저번에 막 빙빙 돌려서 에이스 막 나오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쉽고요. 정말 그냥 앉아서 그냥 한 30분만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감만 생기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이에요.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카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 보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 스냅이 중요합니다. 스냅을 톡 치면 카드 한 장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냅이 중요합니다. 스냅을 톡 해주면 카드 한 장이 뒤집어지는 건데요. 존 코넬리우스의 스프링셋이라는 기술입니다. 뒤집어지는 카드는 바로 요 맨 윗장입니다. 맨 윗장이 뒤집어지는 카드고요. 그리고 카드를 뒤집는 거는 바로 손가락도 손목도 아닌 바로 카드가 카드를 뒤집어요. 바로 이 두 번째 장이 카드를 뒤집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왼손을. 이게 그 원리입니다. 바로 이 원리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카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말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만 연습하고 감만 잡으면 바로 되는 기술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자, 왼손의 엄지손가락이 카드를 이 정도 그냥 밀으세요. 뭐 이렇게 밀든 저렇게 밀든 상관없어요. 일단 밀으세요. 밀고 여기가 한 1cm 정도만큼 밀면 돼요. 너무 밀 필요도 없어요. 1cm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이거 뭐 천천히 하면 안 되는 기술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이쪽 부분, 요 윗부분, 두 번째 장 윗부분을 잡고 이쪽 밖으로 카드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 윗카드 없이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이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엄지가 그냥 카드를 밖으로 당겨 나가는 거예요. 당겨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손가락으로 카드를 밀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카드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쵸? 이 원리를 사용해서 얘 뭐니? 자, 얘는 버리고 이 원리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힘 조절이겠죠. 밀고 그냥 무작정 방금처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잡고 힘 조절 툭 해서 자, 여러분들의 목적은 카드가 뒤집어질 때 이 카드 위에서 뒤집어지는 거를 목표로 삼고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 카드 위에 떨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힘 조절이 어느 순간부터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고 응용하실 때 응용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 카드 스핀을 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쉬워요. 그냥 제가 10초도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안 되죠.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법은 따라하면 되는데 그 카드가 돌아갈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카드가 한 장이 있어요. 카드가 있고 제가 이 손바닥에서 이 상태에서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잖아요. 왜냐면은 이 카드와 제 손바닥이 마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같은 손바닥인데 제가 손을 뭐 이런 식으로 더 당겨서 이 부분에만 마찰을 시키면 카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쵸? 돌아가죠. 그쵸? 이 원리예요. 저는 그러니까 마찰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카드가 좀 조금만 중심을 잡으면 카드가 돌아갑니다. 그 환경을 이 카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원리만 가르쳐 드릴게요. 카드를 그냥 이 상태로 꾸겨요. 뭐라 그러죠? 이 상태로 어떠한 방식, 이제 꾸기는 방법은 제가 이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상으로는 그냥 카드를 꾸기고 꾸기면 다 카드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무지개처럼 레인보우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한 장만 딱 뒤집으면은 레인보우가 거꾸로 됐으니까 뭐예요? 이건 V 형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카드들은 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카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마찰이 돼서 안 들어갈 텐데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 설명 싹 손가락으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카드가 돼 있는데 이 한 카드를 V자로 돌려버리면 마찰면이 이 수많은 마찰이 이렇게 되니까 요 가운데로 중심까지 잡히면서 마찰이 적죠. 그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원리입니다. 카드를 이렇게 꾸기고 이 카드만 뒤집으면은 마찰면이 지금 보세요. 힘도 안 줬는데 막 돌아가려고 그래. 그쵸?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한 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카드를 구기라고. 이런 식으로 구긴 다음에 하면은 된다고. 잘 돼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방법을 추천을 안 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꾸기면요. 자, 돌아갈 카드는 어떤 거죠? 맨 윗장의 카드죠. 근데 잘 보시면 제일 구겨진 카드는 어디예요? 맨 아랫장입니다. 굉장히 많이 구겨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손에 안 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아직도 구겨진 게 보여요. 이러면 카드에 손상이 옵니다. 그쵸? 큰 손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손상은 피해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제일 좀 자연스러운 방법은 리플 셔플이 제일 좋아요. 리플 셔플 아시죠? 요거. 근데 리플 셔플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까지만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못해요. 꼭 캐스케이드 피니쉬를 해야 됩니다. 캐스케이드 피니쉬란 무엇이냐면 리플 셔플 한 다음에 요거 폭포가 떨어지는 듯 하는 요거를 꼭 하셔야지 이걸 하시면 카드가 이렇게 아주 잘 큰 데미지 손상 없이 카드가 이런 식으로 잘 마찰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 셔플은 뭐 기초 강의에서 배울 수 있고요. 거기서 배우시고 생각 못하시면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이 카드를 구기는 건 아까우니까 잘 보세요. 카드를 구기는데 이렇게 구깁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구기는데 이 정도만 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랫장은 그냥 병원하고 내가 정말 구겨야 할 윗카드 몇 장만 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돌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해요. 굳이 꼭 리플 셔플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카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왼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보시면은 오른손이 악어 입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피세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잡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피고 그대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은 요 모서리에 요 끝에 카드 끝에 손가락 끝이 닿습니다. 다 있을 때 이 상태로 닫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힘에 압박에 이렇게 요 윗부분이 구겨집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놔주세요. 그러면은 이 윗카드 조금만 구겨지고 많이 구겨지지도 않아요. 데미지는 안 오고요. 특히 이 아랫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죠. 그리고 스핀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프샵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이거 할 줄 알아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뒤집고 보여줍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카드를 스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벌써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걸 하든지 뭐 셔플해서 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맨 밑장을 뒤집습니다. 자, 만들 수는 있죠, 다. 여태까지 그것만 설명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 손목만 보세요. 손목이 뒤로 왔다가 나갈 거예요. 왔다가 손목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할 건데 뒤로 왔다. 제 손가락도 보세요. 카드를 잡고 있죠. 그리고 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손가락이 펴지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보여줄 기술은 이 기술입니다. 자, 카드를 이렇게 쫙 펼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카드가 이렇게 쫙 나오는 듯한 그런 기술입니다. 뭐 마치 그 카드 패닝처럼 카드를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관객님 카드를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 기술의 이름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프링 할 줄 아시죠? 이거 뭐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스프링을 하셔야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스프링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왼손이 이렇게 잡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잡아요. 그냥 잡으세요. 메카닉 그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손가락을 여기 꾹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프링처럼 꽉 눌렀다가 힘을 천천히 풀게 되면 카드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카드가 스프링처럼 세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아주 세게 할 때 너무 정신없다. 하여튼 세게 놨다가 풀면은 물론 세게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스프링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스프링을 많이 안 해보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원리입니다. 요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스프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스프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스프링이 되면은 이것만 되면 돼요. 이 스프링이 되면은 벌써 반 이상 하신 겁니다. 이제 오른손이 이 카드 중간, 자, 이런 식으로 중간을 와줘요. 중간을 와주고 이게 누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르긴 누르는데 누른다는 표현보다는 거의 카드를 가지고 간다라고 느낌을, 그러니까 누르면서 카드를 가지고 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거의 누르는 느낌이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여러분, 처음에는 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모양이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안 나와요, 여러분. 자, 이 연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계속 카드가 펼쳐지든 말든 일단 계속 오른손은 누르고 밖으로 나가주세요. 카드를 끌고 나가주세요. 상관없어요. 카드가 제대로 펼쳐지든 안 펼쳐지든 연습할 때는 그냥 오른손은 그대로 나가면서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막 이럴 거예요. 막 이럴 거예요. 막 떨어지고. 괜찮아요. 계속 하나, 둘, 계속 밑카드를 눌러서 가져가고, 이건 왜냐면 이 기술은 서서히 잘 되는 기술이 아니라 어느 순간, 되네?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요 스프링 하면서, 스프링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 안 했죠? 그렇죠? 이 스프링이 올라올 때 동시에 이 카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스프레드에 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배우신 스프레드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냥 맨날 여러분 이번에 배우실 카드 마술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 기술을 잘못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잘못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좀 어떻게 좀 이제 제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 그 혼란에서 아직도 못 빠져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날 이 기술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또 세 가지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벌써 세 가지만 해도 여러 가지예요. 그쵸? 이름이 세 가지면 이거 참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누군 얘를 이렇게 부르고 이걸 이렇게 얼마나 혼란이 많겠습니까? 하여튼 이 기술 이름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이름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름은 리폴 스프레드입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리폴 스프레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헙 스프레드입니다. 헙 스프레드. 일단 첫 번째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리폴 스프레드는 뭐냐면은 리폴이 요 카드 기술을 이 스프레드를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리폴 스프레드고요. 그 다음에 헙 스프레드. 헙 스프레드는 뭐냐면은 자,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됐겠죠? 헙이 뭐냐면 깡총깡총 토끼가 깡총깡총 뛰다를 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튀어오르다를 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헙 스프레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그 카드가 튀어오르니까 해법 봐서 알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름은 좀 유치찬란한데 오토 스프레드입니다. 오토매틱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객이 보기에 마치 카드가 자동으로 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오토 스프레드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이 셋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셋 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첫 번째는 리폴 스프레드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인 것은 장담은 못하죠. 그렇죠. 정말 못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정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건 리폴 스프레드예요, 리폴 스프레드예요. 그럼 제가 리폴 스프레드예요. 여러분 이거 리폴 스프레드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리폴 스프레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야 이게 왜 리폴 스프레드야?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들 그렇게 리폴 스프레드라고 말하니까 리폴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도 비슷해요. 왜 리폴 스프레드로 말하는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리폴이라는 마술사가 만든 스프레드라서 그래요. 자, 이게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한번 막 리서치를 해봤어요. 막 찾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뭐 검색하자마자 나올 정도의 그런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이게 노력을 하면 찾을 수 있었던 정보인데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기술이 어느 서적에 기술 이름이 명시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딱 본론만 말씀해 드리자면은 이 기술의 이름은 원래 이름 자체가 없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잘 들으세요. 1949년에 출판된 폴 비포 마술사의 책 The Card Magic of the Paul Bipo. 죄송합니다. 발음 안 굴릴게요. 전에 한번 발음 굴렸다. 이거 엄청 먹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
그러니까 1949년도에 펄 리폴이라는 마술사가 쓴 책, The Card Magic of the Pearl Reaper.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리파울 마술사의 카드 마술이라는 책의 37페이지에 보면은 이 기술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37페이지에 A flourish and a pass라는 기수에 부가적으로 속해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술은 어떠한 마술을 만드는데 이용되었던 그냥 이름 없는 하나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마술에 그냥 속해 있는, 이름 없는 속해 있는 그냥 기술이었던 것이에요. 이 마술이 있는데 이 마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장치일 뿐이었지 이 장치에 대한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보니까 마술보다 이 기술이 더 신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재밌으면은 막 퍼지잖아요. 막 소문이 나잖아요. 전파되잖아요. 정보가. 근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겠죠. 근데 원작자가 아니니까 이름을 짓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원작자의 기술의 원작자의 이름을 따와서 리폴 스프레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의 모양을 보고 자동으로 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토 스프레드라는 말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카드가 원리상, 카드의 기술 원리상 합핑을 한다고 해서 합 스프레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태까지 제가 잘못 가르친 이 기술의 이름에 대해서 저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이나믹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렉처 때 보고요. 제 생각이 다이나믹 강의에 있는 그 모든 기술들을 익히면은 아마 그 카드 핸들링에 대해서는 뭐 남부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이나믹 강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습 많이 하세요.